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법 장재혁입니다. 자, 오늘은 지방직 공무원 2022년 지방직 구급 공무원 시험일이었죠. 그래서 행정법 총론 이제 기출 문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지금까지 저랑 공부해 오신 분들은 아마 좋은 결과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뤘던 거, 뭐 봤던 거 거기서 많이 나왔고 충분히 풀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물론 아쉬운 분들도 있겠죠. 점수 좀 생각보다 안 나왔거나 뭐 실수가 있었거나 이제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좀만 쉬고 그리고 다시 시작을 해봅시다. 뭐 시험 잘 보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제 카페에다가 수강 후기라든가 시험 후기라든가 이제 그런 것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 혹시 그냥 카페에 보면은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뭐 눈팅이라고 하죠. 그냥 와가지고 그냥 아무 활동도 안 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신데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이분들이 공부를 잘 하시고 계신가 뭔가 생존 반응을 보여주셔야 저랑 좀 이렇게 접점을 가지면은 재밌잖아요. 저도 이게 이런 강의 촬영이 되게 일방적이어가지고 좀 재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실강 같은 경우에도 이 실강생들 분들 이렇게 계시면 더 재밌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또 우리 노량진에서 하셨던 분들은 워낙 또 텐션도 좋으시고 반응도 좋으셔가지고 제가 아주 그분들 덕분에 아주 재밌게 강의를 했었습니다. 내년에도 이게 호흡이 잘 맞는 분들하고 해야 될 텐데, 하여튼간 많이 와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질문 요거 이제 제가 해설 쭉 해드릴 텐데 질문은 가급적이면 카페에 이제 해주세요. 카페는 그 네이버 카페 들어가서 장재혁 법학연구소 혹은 장재혁 행정법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그제 법학연구소 뜰 겁니다. 제가 형사법도 이제 강의하고 있으니까 장재혁 형사법 연구소 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것도 하시고 그리고 뭐 양쪽 다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뭐 여기 카페 여기 이제 유튜브에는 그냥 뭐 좀 뭐 이제 좀 가벼운 뭐 그런 것들 이렇게 댓글 달아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이제 싶습니다. 보시면 뭐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이런 거 좀 남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공부 얘기로 돌아오면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이제 요 영상을 보실 텐데, 이거를 보시고 내가 얼만큼 공부해야 합격을 할 수 있는지 그거 감을 잡으시는 용도로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제가 카페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기본 강의를 안 듣거나 기본 강의 대충 들은 다음에 문제로 때우려는 분들이 계신데 이번 시험 보셔도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문제만 풀어서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난이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문제만 양측으로 풀어서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난이도가 쉬울 때 얘기예요. 근데 요 지금은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놨고 그리고 확증 편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하는 제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들으면서 이제 넘기겠죠. 근데 제발 제 말 들으세요. 제발. 뭐 강사가 돈 벌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걸로 돈 벌리지도 않아요. 돈 벌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붙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붙는 게. 그러려면은 기본을 딱 잘 닦고 기초 강의, 기본 강의 들으면서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풀면 훨씬 쉽게 가요. 그리고 이 행정법을 알아야 면장을 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지, 알아야 공무원을 하지.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 보시면 문제만 풀어갖고 어떻게 뭐 빨리빨리 붙는다 그게 되게 사상누각 같은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드렸는데 이제 그런 거 해서 잘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서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빨리 노선 변경해야 돼요. 깜빡이 켜고 빨리 옆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 진짜 소중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되고 고생하셨고요. 이제 총평을 좀 해드리자면은 국가직보다는 쉬웠어요. 국가직보다 뭐 엄청 어려웠다. 뭐 손도 못 댔다. 이렇게 카페에다 글 올리신 분 계신데 그분은 이제 저한테 좀 상담 요청 좀 하세요. 상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난이도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요번에 제가 이제 요 해설해 드리려고 문제를 쭉 검토를 하면서 제가 알려드린 문제풀이 스킬 진짜 중요하다. 요거를 좀 강조를 드릴게요. 제가 문제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알려드린 대로 딱 풀었으면 여러분이 시간도 많이 압축하고 틀린 문제도 굉장히 적었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판례 문제도 그동안 출제되지 않던 부분을 문제로 만들거나 이제 판례 출제된 거를 이렇게 좀 문장을 재구성해 가지고 이제 새롭게 문장을 만든 경우도 몇 개 보이는데 정확히 알고 있는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해하고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소
조금 이게 잘 안 보는 그런 데서도 꽤 출제가 됐어요. 판례뿐만 아니라 뭐 이론적인 내용에서도.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더 꼼꼼히 하고 이제 기본서 이렇게 해야겠죠. 저도 뭐 기본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역작이 나올 겁니다. 이거 난리다. 자, 그리고 그래서 결국 틀린 그림 찾기 이런 식으로 문제 풀다가는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기존의 문제만 줄창 풀고 그다음에 그 기출 지문 그거 머리 눈에 발라가지고 풀라 그러면 안 될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공부 방법이에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제 뭐 재혁쌤 상담소 랜선 상담소 그거 하면서도 그냥 제일 많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제발 도대체 그거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진정하고요. 진정하고. 그다음에 요번 시험 중에서 좀 특이했던 게 옳은 거를 엄청 물어봐. 옳은 것은 옳은 거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약간 이제 여러분을 당황하게 만드는 약간 잘 안 봤거나 처음 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문제를 풀어 보신 다음에 보셔야 돼요.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아니 공부하시는 분들은 문제 풀고 보시고, 그건 또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감을 잡아보겠다라는 분은 또 이제 한번 보셔도 되겠죠. 네, 1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요 안은 요거 꼭 표시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이것 때문에 틀리면은 진짜 좌절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요거 틀렸을 때 기회비용 대충 계산해 드렸잖아요. 약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틀리면 이 자아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여기 가는 수가 생겨요. 여기. 여기.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 절대 이건 틀리면 안 돼요. 자, 1번 보시면 자치조례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 범위를 정할 필요 없고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그러니까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의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요 자치조례, 지자체 조례에다 위임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공법상 자치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지네가 알아서 할 만한 사항을 위임할 때는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2번 불용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 기준은 법규성이 있어서 바로 틀렸네요. 그러면 여기서 딱 찍고 바로 넘어가셨어야 돼요. 요 3번, 4번은 수험 스킬적으로 봤으면 안 돼요. 여기 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 다 문제 시험 보셨거나 아니면 뭐 문제 풀고 이렇게 당연히 보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요번에 이게 시험 붙으신 분들은 뭐 재미로 보겠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잠깐 안녕하고 이제 요번에 시험을 보셨는데 약간 불안하거나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이제 다음 시험을 노려야 되는 분들이나 뭐 군무원 보시는 분들이나 이제 응시하신 분들 있을 텐데요. 제가 문제풀이 스킬로 알려드린 거 그거를 정말 철저히 연습해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걸 하면은 일단 시간이 줄어요.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확보한 시험의 소중한 1분 1분을 다른 데다 해가지고 5점씩 점수를 맞출 수가 있으니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왜 또 강조를 하냐면 백날 얘기도 안 해. 백날 얘기도 아주 그냥 그냥 실전 모의고사 할 때 이거 보고 있으면 아주 속 터져 죽겠어요. 아주 그냥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면 안 되겠죠. 진정해야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스킬대로 하면 이제 안 보고 딱 넘어갈 수 있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 안 봐도 되는 문제 중에서 그거를 봤다. 그러면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 애매한 걸 뒤에다 심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안 보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괜히 그거 보면 이제 씨 이거 맞나? 이거 뭐지? 이거 처음 본 건데 그래서 당황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맞춘 문제가 이게 과연 정답이 맞는가? 다시 한번 이제 자꾸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사람은 이제 의심하는 존재잖아요. 내가 공부한 게 제대로 한 건가? 항상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안 봐도 될 지문을 보면은 틀려버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해설이니까 한번 봅시다. 자, 고시가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 수권 받았고 법령 보충한 사항을 정하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그러면은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데 그게 근거 법령과 결합하여 그런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요거는 요거랑 같은 말이죠.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모든 문장을
다 이유가 있어요. 법문어는 괜히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대법원에서 나온 요런 멘트나 뭐 교수님들이 쓰신 멘트 같은 거는 이거 고학력 노예들을 갈아서 만든 이 정제된 문장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충 요번에도 틀린 그림 찾기 요거 하셨으면 망하셨을 거예요. 틀린 그림 찾기.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해하고 이해 이행이 아니고 아니 몰라. 그리고 생각하는 이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4번. 잔소리는 중간중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의 시행령이죠. 형사처벌. 이거 엄청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죄형법정주의 중 성문법률주의, 법률로 정해야 돼요. 근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구속요건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리고 형벌 같은 경우에는 종류상 한폭 요걸 정해서 하위 법령에 위임할 수 있어요. 여기 하위 법령이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거죠. 형사처벌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형사처벌 엄청 중요한데 감히 이 법률 형님이 정해놓은 범위를 시행령 따위가 위반해 이제 요런 겁니다. 처벌 대상 확장한다. 그러면 확장하든 축소하든 위반이에요, 위반.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무효예요. 형사처벌은 무효예요. 이게 다른 규정 같은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 범위 벗어났거나 뭐 위임받지 않고 정했을 때 이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법규성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판시한 사례도 있는데 형사처벌은 다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자, 2번입니다. 행정행위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번에 옳은 것도 많이 나왔죠. 자, 행정처분에 부과한 부담이 무효다. 근데 그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 이거는 바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요거는 뭐 기본 강의고 모의고사고 계속 아주 마르고 닳도록 푼 지문이죠. 그래서 판례는 요 부담을 이유로 뭐 증여계약 같은 사법상 법률행위가 행해졌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효력이 다이렉트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사법상 법률행위에 뭐 의사표시 중요 부분 착오로 취소 사유 뭐 이런 건 될 수 있는데 그건 또 사법상 그 취소권, 민법상의 취소권 법리 이제 거기에 적용을 받는 거고 그거는 또 이제 민법 영역, 민법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행정법 공부할 땐 딱 여기까지만. 자, 근데 2번 부관의 사후 변경은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정되지만 부관의 사후 변경이 법률에서 허용된 경우 그리고 이제 뭐 부담 이제 그 나중에 달 거다라고 유보가 된 경우 아니면 나중에 변경할 거다라고 미리 뭐 유보가 되거나 그리고 이 상대방 동의가 있거나 그리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거나 이러면 이제 부관의 사후 변경 혹은 부관을 나중에 다는 거 이제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요 문제도 그런 거 명확히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요거 외에도 가능한 경우가 있는 데만 생각해도 맞출 수 있죠.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3번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이 없어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공법상 제한을 회피할 수 없죠. 여기는 완전히 막 회피 막 이런 거 써가지고 공법상 제한을 회피한다고 벌써 어감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정답 4번 딱 찍어야죠. 그리고 싹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요 정도는 한번 읽어봐도 좋아요. 행정재산에 대한 기한부, 사용수익허가, 기한 독립하여 쟁송 제기할 수 없다. 부관 중에서 부관 두 문자 뭐예요? 조기철수 유일부담. 요것 중에서 기한은 독립쟁송 대상이 아니고 부담만이 독립쟁송 대상이 되죠. 2번까지는 뭐 순조롭게 풀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자, 3번입니다. 판례상 재량행위 해당하는 것만 모두 고르면 해서 기억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면허 요거는 이제 공익성 굉장히 크다. 그리고 뭐 가항상 특허고 그래서 재량행위다 하면 문제 없죠. 그리고 이제 요 대기오염 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그러니까 총량 관리를 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엄청 안 좋은 물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뭐 자연적으로 허용되는 건데 그냥 질서 유지에서 막아놓은 수준이 아니라 그런 거를 이제 일단 막기는 해야 되는데 필수적으로 또 필요한 분야가 있으니까 뭐 핸드폰 만들 때 이럴 때도 막 이제 그런 유독가스 같은 거 막 나오고 그런데 핸드폰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특별히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특허를 내주고 권리를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니까 재량행위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문제를 풀 때 한 요 정도 이렇게 오고 나서 이 선지를 한 번씩 검토를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기억인데 니은 없으니까 이렇게 요거 하니까 요거 아니고 그리고 여기 기억 없으니까 요것도 아니고 근데 기억 니은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리을은 전부 다 있구나 그러면 디귿이 관건이겠구나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싹 보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자, 디귿 국가공무원법상 자 휴직 사유 뭐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 소멸되다 판례가 그게 있거든요. 육아휴직이 끝났어요. 그래서 신청 무슨 신청을 했을까요? 복직 신청을 했겠죠. 그러면은 복직 신청에 대해서 이제 그 권한자가 복직 허가를 해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복직해라라고. 근데 이제 그걸 복직 명령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죠.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육아 휴직 사유가 끝나고 나 이제 다시 복귀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게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육아휴직 사유가 끝나고 복직하겠다라고 하면 야 생각해 보니까 야씨 안 되겠는데 너 좀 더 놀아라 나중에 와라 이게 아니죠 이게 그래서 요거는 판례가 기속행위로 봤습니다. 신청하면은 복직 사유가 있다라고 한 복직 명령을 해야 돼요. 요 복직 신청이 이제 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휴직 사유가 딱 소멸한 거는 그거는 복직 그 사유인 거예요. 복직 명령을 할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유 되면 복직 명령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기속행위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정답은 3번 되겠죠. 리을 확인만 해봅시다. 출입국 관리법상 체류 자격 변경 허가 그러니까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 뭐 스티븐 유는 이제 못 오지만 이제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와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학생 비자로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취업 비자로 바꾼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체류 자격을 변경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공익을 고려해 가지고 허가를 내줄지 말지 이제 결정하는 재량행위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거 뭐 책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자, 재량행위. 그러면 이제 출입국 관리소장이 이제 신청 받아가지고 이제 그거 고려해가지고 이제 변경 허가 그럼 이제 비자가 바뀐다 이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채용계약 해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처분 아니죠.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자, 그리고 2번 교육부 장관이 부적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국립대학교 총장으로 임용 제청을 하였다. 그러면 그러한 임용 제청 행위 자체로서 이유 제시 의무를 다한 것이다. 이것도 이제 판례 그 내용인데 그 여러분 많이 공부하셨던 저 뭐냐 국립대학교 총장으로 임용 제청할 때 임용 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처분이다라고 인정한 판례 있잖아요. 자, 요 판결입니다. 임용 제청 거부 처분 취소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워낙 중요한 판례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걸 보여드릴게요. 교육부 장관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 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 요거는 항고 소송의 처분이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제든 또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뭐 뒤에 것도 교육부 장관이 제청해가지고 이제 그 대통령이 임용 제청된 후보를 총장으로 임용했으면은 그때는 대통령의 임용 제외 처분 그거를 다퉈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쟁점으로 출제가 된 거예요. 요쟁점. 요거는 한번 판결 요지 한번 봅시다. 자, 교육부 장관이 어떤 후보자를 총장 임용에 부적격하고 판단하여 배제하고 다른 후보자를 임용 제청하는 경우라면 배제한 후보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의무가 있다라고 봤어요. 근데 그러나 부적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여기서부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어떤 후보자 상대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임용 제청하는 경우라면 이런 거는 이제 총장 임용 적격성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그 정성적으로 평가 그러니까 이게 정량적으로 뭐 점수가 뭐 어디서 점수가 몇 점이다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 평판이 좋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좀 사람들한테 좀 따뜻하게 대한다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러니까 이건 판단 결과 수치하기가 어렵죠. 따뜻함을 몇 도로 또 표현하기도 어렵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교육부 장관 어떤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 제청하는 행위 자체에
그가 총장으로 더욱 적합하다는 정성적 평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로써 행정절차법상 이유제시 의무를 다한 것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뭐 나름대로 납득되는 결과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 교육부 장관에게 개별 심사 항목, 고려 요소, 평가 더 자세히 밝힐 의무까지는 없다. 그러니까 밝히기 어려우니까 거기까지는. 그래서 요 정도만 하면 된다라는 거. 좀 현실을 반영한 판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2번이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3번 봅시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 요거는 처분의 사전 통지, 의견 청취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 우리가 문제 많이 풀었었죠. 그래서 직위해제 처분은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야, 임시 조치 아니냐. 이제 이렇게 판례가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정답 3번 딱 찍고 싹 넘어가면 돼요. 괜히 이거 4번 봤다간 또 오잉 또 이렇게 하는 거죠. 혹시나 그거 이렇게 오잉해서 틀리신 분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자, 이제 4번 보도록 하죠. 과세처분 시 납세고지서에 법으로 규정한 과세표준 등의 기재. 이뭐 과세표준 등의 기재 요게 판례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제 세액 산출의 근거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요 과세처분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랑 이제 같이 국민에게 엄청 침입적인 내용이니까 거의 뭐 최초부터 이제 뭐 그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 이런 사상이 생긴 거 이제 그런 거 뭐 시민혁명이나 이제 뭐 마그나카르타 그런 것도 결국 형벌하고 이제 과세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과세는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정한 과세 표준 등의 기재가 이게 누락됐다. 그러면은 과세 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 대상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납세 고지서에 세액 산출 근거 과세 표준이랑 뭐 과세 대상이랑 이제 이런 것들 뭐 세율이랑 이런 게 적혀져 있어야 이걸 보고서 아 내가 무슨 포인트로 불복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걸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고려하셔가지고 이제 그거 때문에 요거는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어쨌든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행정법의 일반 원칙 옳은 것만 고르는 거고요. 판례. 자, 비례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 비례 원칙이죠.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 원리다. 이거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죠. 뭐 이론적인 내용인데 사실 이런 건 출제 잘 안 하는데 이제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거 뭐 이거 교재에는 이제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약간 헷갈렸었을 거다 싶은 게 여기 당연히 이거 판례가 쓴 표현이에요. 근데 뭐 그래 뭐 어쩔 수 없죠. 뭐 헌재 판례에서 쓰고 뭐 이제 그런 데서 쓰거든요. 이제 헌법재판소에 쓰고 그런 건데 조금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입니다. 평등의 원칙은 같다다 아닙니까? 그래서 같은 것을 다르게 근데 자의적으로 이거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의 의지대로 아닙니다. 제멋대로란 뜻이에요.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이런 용어를 알아야 법이 점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거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도 요 자기 상황이나 이런 걸 자꾸 파악을 해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수업 시간에도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었다. 그러면 자기 구속력은 안 되죠. 자기 구속력은 이 평등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건데 평등의 원칙도 불법 영역에서 주장할 수 없어요. 불평 금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자기 구속 원칙은 이제 평등의 원칙과 좀 더 신뢰보호 원칙보다 평등의 원칙보다 좀 더 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행정의 자기 구속 원칙 비평속 보당 이제 여기서 요거 자기 구속력도 평등의 원칙처럼 이제 불법 영역에선 주장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임용 결격 사유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 사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나중에 격입니다. 이거 이제 아직 문제 공개가 안 돼가지고 우리 러블리 실장님께서 치시다가 오타를 내셨어요. 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있음을 발견하고 그 임용 행위를 취소했다. 신의 측이 적용된다. 참 문제 이거 약간 이제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약간 이렇게 당황해라라고. 근데 실제 판례가 어떻게 되냐면 신의 측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위반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 신의 측은 결국 신뢰보호 원칙이에요. 시, 시, 아이, 다시 신뢰보호 원칙.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에서 보면은 자 공무원한테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공무원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이 잘못한 거니까. 공무원한테 전과가 있다. 공무원 귀책 사유 있는 거지. 그리고 요거는 보호 가치 없는 신뢰다. 또 요렇게 선보처인반에 따라서는 이렇게 공책 위반에 따라서는 이렇게 엮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의칙 적용되지 않는다. 어쨌든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정답은 나왔죠. 그래서 니은 디귿만 요거 해도 정답은 2번 딱 고를 수 있었겠죠. 요거 애매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문제 풀 때 요 속어법 있잖아요. 속어법은 항상 중요한 거예요. 이게 속어법이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속어법으로 자꾸 푼다 그런 건 그거는 조금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공부를 할 때는 100점을 지향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알아야 돼요. 모르는 게 없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나가서 4개 지문 전부 다 아는 그런 공부를 지향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실전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이제 실전에 딱 갔다라고 하면은 실전에서는 맞추는 게 장땡이에요. 정답 맞추는 게 장땡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속어법 뭐 써야지 무조건 써야지. 그래가지고 이거 애매해. 근데 이거 무조건 맞아. 그러면 그걸로 척척척척 지어서 정답 탁 찍고 그리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4번 안 봐도 됩니다. 한번 보긴 합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 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우리 실장님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하면은 부당결부금지 원칙 반하잖아요. 맞잖아. 뭐 볼 필요도 없지. 이거 괜히 봐가지고 또 이렇게 됐잖아. 봐봐요. 진리죠. 그러니까 넘어가야 돼요. 6번입니다. 가봅시다.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 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맞죠? 행정청으로서 허가를 할 때는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대해서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판례 문구 이제 맞죠? 그대로. 그리고 2번 경찰청장 횡단보도 설치 경찰청장이 하는데요. 이제 그 보행자 통행 방법을 규제하는 것 국민 그래 처분이다. 결국 이거 묻는 거죠. 그래서 횡단보도 설치하면은 고기로만 사람들이 도로를 건너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자동차도 서야 되고 이제 이런 권리 의무 관계를 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 일반 처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처분 맞아요. 자, 그리고 3번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 우리 요거 기억나죠? 국유재산 무단점유 하면은 요 무단점유에 대해서 부반청. 근데 요 부당이득은 어느 정도냐면은 점용료 상당액이죠. 그 부동산을 만약에 임대했으면 받을 수 있는 임대료, 요게 점용료겠죠. 그다음에 요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점용료에다가 120%, 그러니까 20% 플러스한 거를 변상금으로 때릴 수 있는데 뭐 징수하면 120% 범위 내에서만 이제 청구할 수 있다. 이제 그거까지도 공부했었죠. 자, 요건 국유재산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것인가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다. 요것도 판례에 맞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4번이 되겠죠.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이 맞아요. 처분이 맞아요.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요게 허가 말하는 거죠. 강학상 허가. 그러니까 공유 수면이란 건 우리 모두가 같이 누리고 써야 되는 건데 그거를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일부분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쓴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한테 특별한 권리, 특별한 지위를 설정해 주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그렇게 점용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뭐 누구나 점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금지해두고 요건 갖추면 다 허가한다. 그러면은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그리고 계곡 다 작살납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혹시나 이제 여기서 뭐 1번 조금 헷갈렸을 이건 좀 그렇다. 3번은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4번이 워낙 명확하니까 이제 4번으로 정답을 찍으셔야 되는 거죠. 여기서도 뭐 그렇게 더 확실한 거 4개 중에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거 찍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쭉쭉 가봅시다. 정보공개법 옳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정보공개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되게 수업에도 강조한 게 여성단체가 4대강 사업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에도
가능하다, 상관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대강 정보 공개하면 여성 인권이랑 사실 상관없잖아요. 그런 취지로 제가 그런 사례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보 공개 결정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가능해요. 여러분도 뭐 이제 공개하세요. 요번에 또 지금 뉴스에서 나왔던 게 그 서해 그 공무원 돌아가신 공무원 그거 해가지고 이제 유족들이 정보 공개했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거기는 엄청난 관련성이 있죠. 근데 그런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정보 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구역 해제 결정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 내용에 대한 자 여기 보세요. 힌트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발언자의 인적 사항 이거는 비공개죠. 이건 근데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니까 이것도 정답 딱 찍고 넘어갔었어야 됩니다. 요거 보신 분들 반성, 자아성찰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3번입니다. 공공기관 정보 공개를 거부한다. 그러면은 그 거부 사유, 그러니까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이 제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원고 입장에서는 이거 공개해야 된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고, 요 공공기관 측 입장에서는 아 이거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이제 이걸 입증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느 부분이 어떤 법과 충돌하여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증명, 입증하여야 된다. 주장 책임, 입증 책임은 세트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 사유만을 들어서, 그러니까 뭐 말은 이렇게 젠틀하게 하지만 그냥 대충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공개 뭐 이게 아니라 몇 조, 몇 호, 이제 몇 항, 몇 호에 해당해서 요런 사유가 부합하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4번 공개 구하는 정보 공공기관 한때 보유 관리하였으나 그 후에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거는 공공기관이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공공기관에 그 정보가 있다라는 사실은 이제 신청인 이 정보공개 청구권 청구자가 입증을 하고 우리가 그래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 원래 보존 기간 3년이라서 야 벌써 5년 지났잖아. 그래서 그거 진작에 폐기했어. 이렇게 그런 사유를 주장하는 거는 이제 공공기관한테 공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입증은 이쪽에서 던지고 이쪽에서 받고 이쪽에서 던지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셔도 돼요. 자, 8번입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복 절차에 대한 고지 의무, 고지 이게 이제 어디서 공부를 하는 거냐면 행정심판법에서도 공부를 하죠. 심판법. 그다음에 요게 행정절차법에도 규정이 돼 있어요. 절차법. 근데 제가 요거 하면서 여기서 이제 설명드렸는데 판례도 물론 있죠. 고지하지 않았다. 이거 행정심판 할 수 있는지 뭐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거 고지 안 했다고 해서 처분이 위법해지진 않는다. 라는 판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가 아니고 처분을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요 절차적 하자가 아니다. 여기까지는 약간 보류 요거는. 그러니까 하자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위법해지는 건 아니니까 했으면 절차상으로 더 좋기는 하겠죠. 근데 이거 안 했으면 조금 절차상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이건 그냥 놔둘게요. 근데 위법은 아니에요. 위법은. 그러니까 이것도 정답 1번 딱 찍고 공부 잘하셨으면 넘어가셨으면 시간 많이 아끼셨을 거고요. 이거 봐요. 이렇게 하면 되게 많이 아낄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설사 요게 고지 의무 하니까 약간 헷갈려. 그러면 이제 뭐 세모를 쳤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또 봐야겠죠. 처분이 나중에 항고 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그 공무원 고의나 과실. 이 고의는 사실 큰 의미 없고요. 과실이에요, 과실. 로 인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이 설사 취소된다 하더라도 이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거 그것만 판단된 거지 이 처분을 수행한 공무원한테 잘못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판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 여부는 따로 따져봐야 되는 거고 뭐 공무원 같은 경우에 행정규칙 정해진 바에 따라서 처분했으면은 특별한 사유 없는 한 과실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중에 공무원이 되시면은 자, 정해진 대로 하세요. 정해진 대로 규정대로 최대한 안전하게 이 철밥통을 잘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철밥통. 자, 여기 너무 뭐 좀 어감이 안 좋은가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돼서 확정됐다. 확정 얘기 나오니까 기판력, 기속력 얘기 나올 것 같죠? 확정 판결의 기속력. 취소 사유로 된 절차의 위법에 하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만 갖추면 요 기속력 위반이 아니죠.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행정청이 따를 의무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 절차 위법해. 그러니까 절차 적법하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킨 대로 다 한 거죠. 그러면 뭐 동일한 내용의 처분 다시 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4번 권한 없는 행정청이 한 위법한 행정처분, 권한 없는 행정청이 했어요. 그거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요 취소는 이제 직권 취소 말하는 거겠죠. 그 행정처분한 처분청에 속하는 것이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청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도 사실 기본적인 판례예요. 그래서 요거 보면 또 이거 찍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그렇게 설명드렸죠. 사고 친 놈이 수습해야 된다. 사고 친 놈이 수습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권한 없는 놈이 처분하고 권한 있는 놈이 취소권 행사한다. 그러면 국민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편지 와서 처분하고 저기서 편지 와서 취소하래. 그럼 이 새끼들 뭐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차고 친 놈이 수습을 하는 게 국민한테 좋겠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9번입니다. 영업양도, 영업자 지위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식품위생법사 허가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 처분을 하는 경우 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영업자에게 행정절차 실시해서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요거 해줘야겠죠. 뭐 무리 없고요. 2번 관할행정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면허 취소 사유, 그러니까 양도인의 잘못을 들어서 양수인의 사업 면허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3번 영업양도가 무효임에도 행정청이 승계 신고를 수리하였다면 그러면 이때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신고수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이건 판례가 그거죠. 기본행위가 무효인데 수리했으면은 막바로 수리를 다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수리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이 되겠죠. 만약에 기본행위만 다퉈야 된다. 인가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인가는 이제 그 기본행위는 민사적인 행위겠죠. 그러니까 그건 또 민사소송으로 이렇게 가겠죠. 이 문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응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이거 맞고요. 그러면 이제 정답이 4번이겠네요. 맞지? 그럼 4번 사실상 영업이 양도 양수되었지만 승계 신고 수리 처분이 있기 전에 아직 양도인이 그 행정청에는 양도인이 영업자로 정해져 있겠죠. 양도인이 허락한 양수인의 영업 중 그러니까 양도인이 아직 명의는 내 명의로 있지만 야 일단 네가 해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책임을 뒤집어 써야죠.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되는 거죠. 명의는 양도인한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양도인이 자기의 위험 부담 하에 이렇게 허락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이렇게 공부하면서 삶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이게 함부로 명의를 빌려주거나 내 명의로 돼 있는데 남한테 쓰게 뭐 해주거나 이제 이런 게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괜히 사람 좋은 웃음을 허허허허 지으면서 허허허허 쓰셔도 됩니다. 했다가 작살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우 이거 좀 너무 그림이 잔인하네요. 자, 10번까지 왔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갑은 관련 법규 위반을 이유로 사업 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요 이제 과징금 변형된 과징금 요걸 물어보려고 이렇게 나오나 이제 생각을 하면서 풀어가는 거죠. 갑이 현실적인 위반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인 경우에도 갑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 변상금 아니 과징금 판례 중에서 현실적 위반 행위자가 아니라 법령상 책임자에게 이제 부과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죠. 그래서 법령상 책임자로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번 갑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아이고 문제 쉽죠. 그냥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돼. 이게 제가 엄청 많이 한 거죠. 그래서 고의나 과실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불효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행정벌이에요. 행정벌.
벌에서만 필요해요. 근데 이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 무슨 벌? 질서벌.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깔끔하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가분 취소송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문제 없고요. 처분이니까. 그리고 4번 가백에 부과된 과징금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하다. 그러면은 이 과징금은 이 얼마 이하 뭐 예를 들어서 5천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5천 이하 이것도 재량이고 요거 할 수 있다 요것도 재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재량행위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 위법 이렇게 다소 위법하다 일부가 위법하다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전부 취소 판결해야 돼요. 전부 취소 판결 이렇게 하고 행정청이 다시 처음부터 정하도록 해야 행정청에게 재량을 부여한 법의 취지를 온전히 살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자, 11번입니다. 국가배상제도 옳은 것은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경우라면 이거 뭔 말인지 바로 나와야 돼요. 그 법조항의 사익 보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사익 보호성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이 국가배상 책임 중에서 이제 그 인과관계나 손해 판단할 때 이런 내용을 이제 많이 원용을 하는데 사익보호성도 국가배상 청구권의 요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 직무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국배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2번 국가의 비권력적 작용 국가배상 청구의 요건인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여기 틀려져. 그러니까 이거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1번 찍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이것도. 요렇게 이제 하면은 여기도 또 시간 날리지 않았겠죠. 자, 이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거 그냥 몸에 벨 정도로 연습을 해서 실전에서 바로바로 탁탁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2번은 방금 봤고요.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경제 주체적 작용 그것만 배제된다라는 것까지. 3번 경과실 불법 행위를 한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기는 하는데 반환할 의무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비채 변제라는 거거든요. 민법상 채무 없는데 변제를 했다. 그러면은 내가 채무 없는데 이거 변제를 했다. 그럼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려달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 변제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조항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어쨌든 이 공무원이 지 잘못으로 손해를 피해자한테 배상을 했으니까 경과실이면은 공무원이 직접 책임은 부담하지 않고 이거는 국가가 온팡 뒤집어 써주긴 하지만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피해자한테 얘가 갚았다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볼 때 도의관념에 적합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은 요 피해자한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그 대신 뭐가 가능해요? 국가에다가 구상권 청구할 수 있다. 이제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 판례 뒤에 이제 국가에 대한 구상권 청구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 경과실이면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데 고의중과실은 못하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안 봤으면 아름다운 그런 지문이었죠. 4번. 자, 지자체 권한 없이 사실상 관리. 이것도 공물, 영조물에 해당하죠. 근데 해당하지 않는다 하니까 틀렸고요. 아직까지는 좀 까다로운 게 없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또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줄로 알아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제 공부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이게 훈련하시면은 그러면 여러분 기회가 올 겁니다. 다음엔 여러분 기회가 올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해봅시다. 또 1년 또 지지고 볶으면 되죠. 또 보면 좋잖아요. 아닌가? 아닌가? 좀 이제 보시고 조 잘 되신 분은 이제 후기 남겨주시고 그리고 혹시 조금 아쉽다라고 해도 이제 카페에다가 뭐 이제 이렇게 후기도 남겨주시고 뭐 고민 있는 거 이런 것도 얘기해 보시고 그럼 제가 답해 드릴 수 있는 거면 답해 드리고 이제 저랑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갑시다. 자, 12번 행정벌 옳은 것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 위반 행위자, 직접 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지 않죠. 그래서 둘 다
위반 행위자인 종업원 처벌하고 양벌 규정으로 영업주도 처벌할 수 있고 영업주는 개인 또는 법인이죠. 그리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별개 책임이기 때문에 요 관리 감독상의 책임이 따로 있는 거니까. 그리고 통고 처분 쭉 가니까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 이거 틀렸죠. 통고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안 내면 그냥 소송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처분 아닙니다. 자, 3번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기가 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맞죠? 제가 여러분 진짜 제 수업 들으신 분들 이건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이거 나올 줄 알고 제가 1년 전에 그 과태료 부과 해가지고 서면으로 이의 제기해갖고 제가 생기초에서 썰까지 다 풀어드렸잖아요. 알죠? 다 보셨죠? 그래서 과태료 부과 받고 제가 이제 내가 자동차 이거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 집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날라와가지고 제가 인천 서구청에다가 이제 그 이의 제기를 했죠. 그래서 서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했냐 팩스로 보냈어요. 팩스로.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이메일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팩스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출력하기도 싫다 이건가. 어쨌든 이제 서면으로 한 거 이제 법의 취지에 맞는 건 이제 그 방법이기도 하죠 사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이의가 제기되면은 행정청이 부과 처분 권한은 이제 없어지고 법원으로 공이 넘어간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뭐 설명 제가 기본 강의 때 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정답하고 이렇게 싹 넘어가면 되고요. 이제 그러면 이거 4번을 안 볼 수 있는 거죠. 법원이 하는 과태료 재판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소방지 기출 문제 이제 거기서 이게 나와가지고 제가 요걸 설명을 또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풀으셨겠죠? 이제 다.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요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잖아요. 행법의 일반 원칙. 그래서 행정청이 지켜야 돼요. 행정청이 자 비례 원칙 지켜야 되고 평등의 원칙 지켜야 되고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그리고 신뢰보호 원칙 그리고 부당결부 금지 원칙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신의칙 지켜야 되는 거고 권리 남용 금지 이제 이런 것도 다 행정청이 지켜야 되는 원칙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법원이 하는 과태료 재판은 법원이 재판으로 부과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행정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도 여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 사진 뒤에 여기 비평속보당 플러스 신의 성실 원칙 권리 남용 금지 원칙 신남 좋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13번 강제 집행 옳은 것. 자, 행정청은 퇴거를 명하는 집행 권한이 없더라도 건물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 의무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 권한을 요구할 필요 없고 그 대집행 과정에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 있는 판례를 살짝 재배치해 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만든 거죠. 결국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퇴거를 명하는 집행 권한을 별도로 청구하면 법원에서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뭐 명도 청구 소송 같은 걸 따로 제기한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야 니네 그 대집행하면서 걔네 끄집어낼 수 있으니까 이거 소송하지 마.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옳은 것이니까 기억됐고요. 그리고 자 권한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청이 대집행 통해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 청구권을 가진 자는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식이냐면은 이제 여기서 요 갑이 무단 점유를 하고 있어요. 갑이 국유재산 이제 무단 점유. 국유재산에 이제 시설물 설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행정청이 여기다가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을은 행정청에 대해서 나 저 국유재산 사용수익 하게 해줘라는 사용수익 권리가 있어요. 사용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민법상의 내용인데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어요. 얘가 이 권한을 행사해야만 이 시설물 얘 쫓아내고 그리고 내가 사용 수익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안 움직여.
그러면은 결국 아쉬운 건 요 채권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에 기해 가지고 요거까지 행사할 수 있는 요 당연히 이렇게 연관이 되는 권리여야겠죠. 그거를 바로 얘를 타겟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불러요. 채권자 대위권. 대신 행사하는 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책에 판례는 있죠. 그래서 철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요게 요런 내용입니다. 설사 이거 몰랐더라도 소거법으로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이것도 공유 일반 재산 대부료 지급은 사법상의 법률 관계 이므로 여기까지 맞죠. 근데 행정상 강제 집행 절차가 인정되면 따로 민사 소송 안 되죠. 허용된다 하니까 틀렸죠. 그리고 관계법령 장례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 하지마 해지마 부작위 의무죠. 그러니까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안 되죠. 대집행 대상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그리고 보충성 공익성 이제 요거 공익 관련 이제 그 쟁점 요거 요건이 있죠. 근데 요거는 자기 의무가 아니라 부작위 의무니까 대집행 대상 안 된다 하면 답 나오죠. 결론적으로 1번이죠. 자, 14번 이제 선결 문제 내용이네요. 뭐 이거 우리 잘했죠. 기가 막히게 다 해놨죠. 자, 조세부가 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그러니까 부반청 한 거죠. 그러면은 민사법원은 그 조세부가 처분이 무효라는 판단 할 수 있죠. 그러면 세금을 반환하라는 판결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인용 판결이 되는 거죠. 할 수 있다. 영업허가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국배청구 소송에서 국배청구 소송이죠. 이거는 부반청이고요. 법원은 영업허가 취소 처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국배청구 소송에서는 처분이 위법하기만 하면 돼요.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 있다. 위법하다. 여기까지는 판단할 수 있죠. 뭘 못해? 스스로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자, 있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위법 배상 청구 인용할 수 있다잖아요. 틀렸네. 딱 하고 넘어가면 되죠. 얼마나 좋아. 자, 그래도 보지 말았어야 될 3번, 4번 봅시다. 물품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여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면허 부여가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서 당연 무효면 무면허 수입죄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유면허이기 때문에 죄가 성립될 수 없어요. 맞습니다. 4번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에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하여 무허가 영업으로 기소되었으나 형사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면 그러면 이제 요 취소는 소급효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가를 취소 당한 적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유면허였죠. 그러니까 유허가였죠. 그러니까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점상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 허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행정청이 오차 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허가를 취소했어요. 그리고 요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요게 처분이죠. 이 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또 한편에서 이제 검사가 기소한 거죠. 검사가 무허가 영업으로 기소한 거고 행정법원의 재판이 먼저 나온 거잖아요. 이 취소 소송에 대해서 따따따따따따따따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인용 판결이 나온 거죠. 인용 판결. 그러면 시점상으로 이 인용 판결의 소급표에 의해서 요렇게 소급해가지고 요걸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지금 여기는 허가 있는 기간이죠. 그리고 소급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무허가였을지 몰라도 이제 유허가로 바뀌는 거예요. 다 유허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검사 기소하면 따따따따 해가지고 이제 형사법원에서 판결하겠죠. 여기서도 이제 무죄 선고해야죠. 이 사람은 무허가였던 적이 없으니까. 자, 15번 공법상 계약입니다. 옳은 것. 지자체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 야, 나왔죠?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니까 사적자치 원칙 적용된다. 아이고, 틀렸죠.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이제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이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이거 설명하기 너무 어렵다고. 물론 그 어렵다는 게 이 판례가 이제
가급적이면 그 공법상 계약을 인정 안 하는 이제 그런 배경이나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쭉 공부하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잖아. 이제 아, 판례가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구나.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니 공공계약이 왜 공법상 계약이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의문 가질 수 있죠. 뭐 저도 처음에 보고 그랬으니까 이건 뭔 소리야 이게. 그랬으니까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잘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커리 쭉 따라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 자연스럽게 머리에 남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해봅시다. 하면 돼요. 힘내세요. 그리고 2번도 이것도 OX에 있는 그런 뭐 OX로 공부한 그런 내용들이죠.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운영 계약. 요거는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요 강학상 특허죠. 강학상 특허. 그래서 이것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아니 국립의료원 운영계약이니까 이게 왜 공법상 계약이 아니에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공법상 계약이 아니야. 공법상 계약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별한 권리 그런 걸 설정해주는 강학상 특허. 이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제 이런 걸 공부해야만 요 메커니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는 요 행정법의 요 세상 요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뚝딱 안 돼요. 뚝딱 안 돼. 차분하게 하시면은 뭐 빠르면 6개월에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공법상 계약이다. 한쪽 당사자 다른 당사자 상대로 계약의 이행 청구하는 소송. 요거는 당사자 소송이죠. 당사자 소송. 공법 관계의 다툼은 당사자 소송. 근데 그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항고 소송 이렇게 있는 거. 그러면 지금 정답은 4번이겠네요. 요거는 우리가 판례에서 봤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자원회수 시설 부대 운영 유지 관리 최신 판례 이건 위탁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A 회사 체결한 시설에 대한 위수탁 운영 협약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공부했었던 내용이죠. 요번에는 최신 판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그 봤던 거 제가 그러니까 정리해드린 거 이제 그 범위 내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것도 다 다 확인하고 가셨으면은 잘 보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100점 맞으신 분도 막 글 올리시고 해가지고 제가 아까 보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자, 16번 취소 소송 판결 옳은 것은 원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히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사정 판결이죠. 법원은 피고행정청의 주장이나 신청이 없더라도 사정 판결을 할 수 있다. 요거 제가 문제 풀 때 짚어드린 거 기억나는데 직권 혹은 신청 이런 규정이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으로도 가능하고 신청해서 뭐 법원이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제 이런 것도 최근에 문제 또 풀었던 것도 기억나죠. 이제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할 수 있. 그럼 정답 1번이잖아. 이거 봐. 그럼 넘어가면 돼요. 또 여러분 여기서 틀리셨나요? 혹시 틀려가지고 지금 이 강의 보고 계신가요? 슬픕니다. 자, 가봅시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영업정지 처분 효력성을 시키기 위하여 좀 뭐야 이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맞네. 영업정지 처분을 직권 취소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형성력 때문에 그렇죠. 취소 판결 확정되면은 영업정지 처분 바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조치할 필요 없고요. 3번 공사 중지 명령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공사 중지 명령이 적법하다라는데 기판력이 생긴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제기한 공사 중지 명령, 요 중간에 약간 옮기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다시 공사 중지 명령 해제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다시 제기했어요. 그러면은 요거 어쨌든 중지 명령 취소해 주세요. 중지 명령 해제한 걸 너희가 거부한 거 취소해 주세요. 취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사하게 해주세요잖아요. 하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 공사 중지 명령이 적법하단 말이에요. 기각 판결이니까 처분 적법하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기판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 중지 명령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기판력의 인적 범위 보면은 지금 보세요. 그 공사 중지 명령한 행정청하고 공사 중지 명령 두드려 맞은 상대방하고 당사자가 동일하잖아요.
자, 그리고 4번 행정청은 취소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 사유와 기사 동의 없는 사유이더라도 처분 시에 존재한 사유를 들어 종전의 처분과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되죠. 취소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 사유가 있으면 요거는 기속력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기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영업 허가 처분을 취소하면서 갑한테 이제 무슨 뭐 갑이 저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다. 이제 요 이유를 들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야, 사건 조사해 보니까 청소년한테 술 판 건 사실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 그날 갑은 운영 안 했던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없어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다시 못 써요. 이건 다시 못 쓰는데 이거랑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사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갑한테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무자료 그러니까 세금 안 낸 술을 팔았던 그런 혐의가 이제 나중에 또 밝혀졌다라고 할 때 그 당시에 그러면은 이제 그 처분 시에 존재한 사유 중에서도 요 사유를 들어서 종전의 처분과 같은 처분 다시 할 수 있어요. 이건 기속력 위반이 아니에요.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 그러니까 판결의 취지를 알려면 판결 이유까지 까봐야겠죠. 그래서 그 판결 이유에서 판단된 그런 이제 개개의 처분의 위법 사유, 그 취지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만 아니면 괜찮아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자, 17번입니다. A 행정청이 갑에게 한 처분에 대하여 갑은 B 행심 청구하였고 옳은 것은입니다. 자, 행심위의 기각 재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분이 적법하다라는 거죠. 근데 요 기각 재결은 행정청에 대한 기속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정청은 원처분 유지해도 되고 직권으로 취소할 수도 있죠. 틀렸고 갑. 이 취소 심판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청구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 변경 명령 재결, 취소 심판에서 처분 재결, 변경 재결 그리고 처분 취소 재결이죠. 처분 취 다시 처분 취소 재결, 처분 변경 재결. 근데 처분 취소 명령 재결은 삭제됐어요. 그리고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맞고 정답 2번 싹 가야죠. 자, 3 무효 확인 심판 제기한 경우 심판 청구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용하는 것이 크게 위배된다. 사정 재결이죠. 사정 재결은 무효 확인 소송에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틀렸고 자, 이 행심이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닭합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은 이 재결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해야지 심판 청구는 안 됩니다. 심판은 한 번만. 자, 18번 해보죠. 오, 사례 문제 나왔네요. 우리 연습 많이 했었죠. 자, 옳은 것은 해서 A시장 3월에 정지처분 불복 그리고 B시장 건축허가 거부처분 불복 뭐 여긴 별 문제 없죠? 자, 1번 갑이 취소소송 제기하여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경우에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갑의 본안 청구의 적법 여부 요거는 집행정지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보면은 집행정지 결정을 할 때 그 소송 요건을 갖추었는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법원이 이렇게 본 거죠. 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각하돼야 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집행정지 결정을 해줄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안 청구의 적법 여부도 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데 요건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봤죠. 그리고 만약에 이 본안 청구의 적법 여부를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고의 신청이 이제 본안에서 위법하냐 적법하냐 혹시나 또 그렇게 이렇게 원래 판례는 그 소송 요건 그 취지로 판시를 한 거지만 혹시나 본안 이제 그 얘기로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법원에서는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이것도 요건으로 추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더라도 요건에 포함되는 거니까 틀렸죠. 그리고 2번 자 갑이
이제 1월 5일 영업정지 처분 통지 받았고 아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행정심판에서 1월에 영업정지 처분을 변경하는 재결. 그러면은 이제 요게 요게 그 감액 경정이랑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 원처분이 1월의 처분으로 이렇게 변경돼서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근데 이제 요게 행정청이 자기가 처분하고 자기가 감액 경정 처분하면은 그 감액 경정 처분 원처분을 한 거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그때부터 제소 기간을 결정하는데 요렇게 행정심판으로 감액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요때부터 90일이죠. 그래서 기산점은 요때가 아니고 요때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3번 을이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하여 처분 명령 재결이 있었음에도 B 시장이 허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 신청이죠. 신청. 직권이 아니라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 그다음에 그 직접 처분. 요거는 의무이행 심판 명령 재결에 연결이 되긴 하는데 이제 요거 문제고요. 이제 4번 보시면 그럼 정답 4번이겠죠? 을이 건축허가 거부 처분에 대해서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근데 B 시장이 기속력에 위반하여 다시 거부 처분을 한 경우라면은 이 기속력 위반한 거부 처분 이거 무효죠. 그러면은 지금 아무런 재처분을 가렸다. 무효 여기서 다시 써드릴게요. 무효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재처분을 안 한 것과 같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접강제 신청할 수 있다. 자, 19번입니다. 어휴, 이거 또 시간이 엄청 걸리네. 자, 여러분도 참 빨리 푸느라고 힘드셨죠. 다음 설명은 옳은 것은 도정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B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 오케이 받았고 이것도 사례 문제네요. 총회에서 재건축 관련해서 관리처분 계획에서 의결을 했어요. 여기까지 만약에 여기까지인데 요 관리처분 계획 의결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일제 조합이 설립됐으니까 당사자 공법관계 성립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처분은 없으니까 당사자 소송으로 요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무효. 근데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버렸으면 이제 요 관리처분 계획이 요게 구속력을 발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 관리 처분 계획은 이제 행정 처분이 되는 거예요. 행청이 아니라 행정입니다. 그리고 요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 이것도 행정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다툴 때는 인가 문제 있으면 요거 취소 소송 제기하고 요거 문제 있으면 요거 취소 소송 제기하면 되겠죠. 근데 이후 조합원은 관리처분 계획 의결의 조합원 4분의 5 이상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관리처분 계획이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으로 다투려고 하면은 여기 하자가 아니죠. 인가의 하자가 아니라 여기 하자니까 요거 다퉈야 된다라는 거. 요거 처분이니까. 자, 기업과 디귿의 인가의 강악상 법적 성격. 요거는 요 인가라고 하지만 요거는 강악상 특허죠. 그리고 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제가 요거 기본 강의 마지막에 쫙 정리해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기가 막히죠, 그것도. 근데 그것에서 요 나머지 인가들은 다 강악상 인가 말 그대로 틀렸고 갑이 니은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 A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당사자 소송 제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갑이 리을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투려면 항고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요거 항고 소송. 그리고 갑이 리을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투려면 보세요. B구청장 피고로 하는 거는 디귿을 다툴 때고 리을을 다툴 때는 지금 요 조합이 공법인이 됐잖아요. 행정 주체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조합을 피고로 해야 돼요. 조합을. 그래서 여기 조합을 상대로 해서 이제 구청장을 피고로 하는 게 아니다. 정답 3번이죠. 기어코 나왔네요. 좋습니다. 자, 지방직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요거를 좀 틀리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옳은 것은 해서 1번 행정심판의 재결에도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어서 바로 날아가죠. 기판력은 확정 판결에만 인정되는 거지 재결에는 인정이 안 됩니다. 뭐 뒤에 볼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 소송.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 기간 제한이 있죠. 어쨌든 취소 소송 제기하니까 취소 소송 요건을 갖춰야 되고 취소 소송 요건을 갖췄으면 법원이 취소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취소 판결. 근데 요 취소 판결에 요거는 무효를 확인하는 의미다라고 한 줄 덧붙여 주는 겁니다. 무효 선언적. 그런 다음에 이제 3번 거부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실체관계, 권리관계, 신청인의 실체상 권리관계 직접적인 변동 일으키는 것이어야 되며 신청인이 실체상 권리자로서 권리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요것 때문에 많이 헷갈리셨을 걸로 보입니다. 일단 요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거부행위의 처분성 요건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신청한 행위가 처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거부가 신청인에게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쳐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신청인에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 이제 요거까지가 이렇게 요건이 되는 거죠. 근데 요 쟁점은 요거예요, 요거. 요거. 그래서 사실 요거는 신청인의 실체상 권리관계 직접 변동 일으키는 것도 되고 권리 행사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된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거든요. 이게 틀린 거야.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까다로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럼 이제 4번 한번 보죠. 처분 시에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청이 행정심판 제기 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 청구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해줬어요. 심판 청구 기간, 행정심판 청구 기간 잘못 이제 알려줬어요. 그럼 보호할 신뢰 이익은 그 통지받은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되지 않죠. 행정청이 행정심판 제기 기간 잘못 알려줬는데 소송이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더 중요한 건 이 얘기를 했어요. 행정청이 싸지른 똥을 법원이 치워주지 않는다라고. 이 말 기억하시죠? 그걸로 하면 요거 골라낼 수 있었잖아요. 아니 잠깐만 내가 이걸 왜 X했어? 확대되지 않는다니까 확대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조금 화났네요, 제가. 조금 화냈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답이 4번이죠. 그래서 요거 애매하다 하더라도 요거 찍었으면은 100점 딱 맞을 수 있었을 텐데 좀 95점이 조금 이제 있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렇게 또 작년부터 해가지고 국가직, 지방직, 기차 저거까지 해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칙칙폭폭 타고 오신 분들 아이고 오늘 끝났네요. 끝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문제 풀이도 20번까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뭐 좋든 싫든 이렇게 끝나버렸네요. 약간 아쉽기도 하고 뭔가 헛헛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청춘 바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일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좀 얻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듭니다. 요번에 시험 잘 보신 분들은 이제 면접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지방직 한번 가보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그 뒤에 또 이제 입직하고 나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책 같은 거 다 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알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수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사정 때문에 뭐 이제 공부 그만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상황인 분들도 계실 거고요. 공부 더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굉장히 뭐 좋은 거예요. 축복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거예요. 이게 그 성인이 여러분 다 성인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성인이 이 경제 활동 안 하고 온전히 이런 공부 같은 걸로 이제 소비 이 시간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도 이것도 어마어마한 기회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 지원해 주시는 부모님들한테 아니면 주변 분들한테 좀 감사 인사도 하시고 그리고 그런 여건이 되면은 이제 내년에도 되면은 이제 그 감사하게 여기면서 최대한 열심히 하셔갖고 보답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여건이 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 일이랑 공부랑 병행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뭐 충분히 가능해요. 그것도 물론 시간은 없고 좀 힘들고 하겠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아유 나는 이제 도저히 진짜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것도 단호하게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좀 이런 얘기 하려니까 좀 마음이 안 좋네요.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모두가 다 공무원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세상에 재밌는 일도 많고 여러분한테 딱 맞는 일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거기 가서 역량 발휘하시고 그리고 조금 아쉽다 내가 좀만 더 공부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쉬고 술도 좀 먹고 이제 그리고 좀 뭐 놀고 친구도 좀 만나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이게 회복이 되면은 그때 심기일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기회를 노려 보시면은 분명히 여러분 원하는 결과 나올 겁니다. 제가 힘 닿는 데까지 계속 서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카페에다가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제가 이제 이렇게 할 거다라는 것도 공지도 드리고 이제 뭐 강의도 제공하고 이제 그렇게 뭐 할 거니까 이렇게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그래서 거기도 보시고 이제 그 카페 안에 자료들도 되게 많이 쌓였거든요. 벌써 지금 어 운영한 지 얼마나 됐지? 하여튼 1년 이상 됐는데 그 좋은 자료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활용하시고 그리고 좀 뭐 커뮤니티 같이 이제 와가지고 좀 뭐 질문도 하고 그리고 좀 뭐 편한 넋두리도 하고 제 욕 말고 딴 사람 욕도 좀 하고 이제 이렇게 좀 편하게 사용하시면 저도 좋아요. 저도 같이 이제 재밌게 여러분들 꼽사리 껴가지고 놀면 되니까.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